반갑습니다. 18번째 시간이죠. 필댐의 형식.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콘크리트댐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필댐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할 시간이죠. 우선 필댐 형식을 살펴보면 사력댐과 어스댐 이렇게 나눕니다. 사력댐을 락필댐이라고 이야기하고 석계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석자죠. 걔는 뭡니까? 이런 큰 덩어리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50% 이상이 돌로 되어 있으면 사력댐이라고 이야기하고 50% 이상이 흙으로 되어 있으면 어스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편의상 우리는 필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흙댐 또는 필댐. 그래서 락필댐을 줄여가지고 그냥 필댐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필댐을 공부하기 전에 댐에 대한 어떤 구분, 종류의 구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댐의 분류. 이것은 교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메모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는 오프라인 강의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강의할 때마다 제가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내용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기술사 공부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기술사 교재라든가 어떤 시방 기준이라든가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자, 기술사 교재, 그 다음에 뭡니까? 설계 기준, 그 다음에 뭐 시방서, 각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은 아주 정확하고 좋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기술사 교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부할 때 그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멋들어지게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기술사 합격한 데 있어 가지고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죠. 1등 할 필요도 없습니다. 61점 맞으면 되고요. 만약에 60명 뽑으면 60등만 해도 돼요. 기술사는 수석 합격 발표자가 없습니다. 뭐 최연소 합격자 이런 것은 있는데 수석 합격 이런 거 없습니다. 합격만 하면 되죠. 그래서 물론 공부할 때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완벽한 답안을 구성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연하게 이런 것은 좀 경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직되어 있다. 딱딱하다. 하드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쭉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시험장에서 픽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의 어떤 폭을 좀 넓혀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굴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구 치시죠? 저는 당구를 겨우 한 120 정도 칩니다. 공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은, 이건 흰 공 2개죠. 요즘은 노란 공도 있습니다만, 빵 치고 이렇게 맞추면 1점이 나오죠. 그래서 당구를 칠 때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 건 알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당구를 칠 때 부드럽게 툭 쳐야 잘 맞죠. 세게 빵 때린다고 잘 안 맞죠. 그래서 힘을 줄 때 잘 줘야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고 경직되게 공부해서는 부드러운 답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답은 뭐겠습니까? 어떤 시공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했던 다양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답을 구성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모범 답안 위주로 경직된 답안을 구성하시려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막상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했던 내용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가지고 절절절 매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어떻습니까?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나는 대로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쭉 풀어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서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평균적으로 잘 써가지고 합격을 하면 되는 거죠. 너무 경직되게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다양한 어떤 정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 어떤 문제를 두고 딱 3페이지 분량만큼, 2페이지 반 분량만큼, 1페이지 분량만큼 딱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것만 딱딱딱 전달해 준다면 굳이 강의할 이유가 없죠. 그냥 프린트만 그냥 내주면 됩니다. 이대로 암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기술사 문제는 어땠습니까? 과거 기출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들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자꾸 진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폭넓은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좀 폭넓게 공부를 하셨다가 시험장에 가시면은 생각나는 대로 그 점에 대해서 픽업해 가지고 쭉쭉쭉쭉 적어주시고 오시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없는 이런 내용들 좀 소개를 일단 하겠습니다. 우선은 댐의 분류에 대해서 아셔야만이 댐 전반의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댐은 크게 기능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저수댐, 치수댐, 지체댐. 저수댐은 물을 저리 공급하고 치수댐은 상수용이라든가 또는 공업용수, 상수도, 농업용수 등을 어떤 치수할 수 있는 댐. 그다음 지체댐. 요거는 뭡니까? 홍수 조절용 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건설된 대부분 댐은 다목적 댐에 해당이 되죠. 국내에 유명한 댐이 있습니다. 뭐 충주댐, 합천댐, 대청댐 이런 것들. 과거에 80년대 이전에 건설했던 댐들. 그리고 최근에 건설한 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수 기능이라든가 치수 기능이라든가 이런 홍수 조절용 기능을 다 포함한 것을 멀티퍼포스 댐이라고 이야기해서 다목적 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80년대에는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관광 코스로 안동댐 이런 곳이 많이 갔습니다. 합천댐 이런 곳이요. 댐 구경하러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댐이 좀 귀했죠. 그래서 댐 구경하러 많이 갔었다. 그래서 관광 레저용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목적 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리 구조에 의한 분류, 원료댐과 비원료댐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필댐이 하나 있고, 이런 콘크리트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담겨 있으면, 이 필댐은 이렇게 원료하면 안 되죠. 이렇게 쇄골됩니다. 콘크리트댐은 이거 원료해도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댐은 원료댐이고, 필댐은 비원료댐이다. 그래서, 콘크리트댐은, 지금 그려보면은, 이런 단면에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게이트,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 마루로 이렇게 물을 원료하게 되죠. 그래서 여수로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댐은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해서, 물이 원료할 수 있는 여수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수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양 안에 이쪽이 만들거나 이쪽이 만들거나 이렇게. 그래서 원료댐과 비원료댐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료에 의한 분류. 그래서 흙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있다. 콘크리트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흙댐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인데, 필댐 또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락필댐이라고 이야기했죠. 암석을 주 재료로 한 것이 락필댐이다. 락필댐에도 균일형 댐이 있고 조원형 댐이 있고 중심 코어형이 있다. 자, 균일형 댐은 토사의 단면적이 80% 이상 또는 60%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규모